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 토토 33회차 K리그 6경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리그가 최근에는 회차들에서 K리그가 5경기씩 들어왔었는데 이번 회차에서는 6경기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고요. 첫 번째 경기부터 빠르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위 인천 대 11위 수원의 경기고요. 인천은 대구에게 1대0 승리, 수원은 전북에게 3대1로 패배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엔 수원 쪽에 41.8%고요. 인천은 지난 경기 리그 첫 승을 기록했고 1승 2무 2패로 연패를 끊었지만 홈에서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1승 1무 3패로 원정에서의 전적이 좀 홈보다 더 나쁘지 않고 원정에서 3경기째 패배가 없는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천은 역시 아길라르 선수가 좋은 모습이었고 무구사 선수가 드디어 득점을 했습니다. 가끔 나오는 역습이나 중거리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이태희 키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정산의 키퍼나 조금 지금 봤을 때는 이태희 키퍼가 가장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경기 나오면서 첫 출전을 했었습니다. 일단 인천의 수비가 6탄 수비를 하면서 승리를 해냈었던 인천이고 압박 자체도 나름 준수했습니다. 수원은 일단 헨리의 부재가 컸고요. 김건희가 선발로 나왔고 타가트 선수가 교체로 나오면서 타가트가 득점을 했습니다. 한석희의 스피드나 연기훈의 노련함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 세트피스도 준수했지만 강영묵이 선발로 나오고 박상현 선수가 교체로 나온 부분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쉽긴 했습니다. 인천이 지난 경기 대구를 상대로 잘 막아내긴 했지만 실점에 가까운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고 경기력도 밀렸고요. 또 이재성이 없는 부분은 수비적으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타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경기력은 그래도 수원이 수비적으로 더 나은 부분은 헨리가 출전을 한다면 더 나은 부분은 수원이 더 나아 보여서 전 수원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인데 일단 뭐 수원이 정배를 받겠죠. 그런데 수원이 정배를 받거나 투표율에서 정배를 받았을 때 이렇게 유리해 보이는 수원 같은 경기에서 지거나 비기는 모습들이 많았었고 수원은 계속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팀이어서 이 부분은 아길라리의 한 방이 터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 초반은 일단은 무승부 쪽을 무승부가 가장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위와 12위의 경기지만 승점의 6점 차이가 좀 큰 점수차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수원의 입장에서 인천은 뭐 반드시 이기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수원의 입장에선 무승부만 해도 그리고 6점 차가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저는 일단은 무승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은 수원이 우세하고 이번 시즌 1대0으로 수원이 승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12 강주 대 6위 서울의 경기고요. 광주는 강원과 2대2 무승부, 서울은 상주에게 2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서울 쪽에 53.9%고요. 광주는 1승 3무 1패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서울은 3승 2패로 3연승을 하고 있고 6경기째 무승부가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광주는 후반전에 일단 체력적인 부분, 집중력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모습들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포항전에서도 리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동점이 됐었고 강원과의 경기에서도 리드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동점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역습이나 세트피스 중거리 측면 플레이 이런 부분들은 전반 공격진 여전히 좋은 모습이 있고요. 서울은 수비가 진짜 안정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중거리도 좋았고 세트피스도 준수했습니다. 근데 윤주태의 스피드는 조금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역습에서의 스피드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승규 선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정력이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 있지만 결정력이 조금 더 좋았더라면 상주 상대로 큰 점수차로 이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한빈 선수도 좋았고요.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잠그고 지키는 모습은 지난 시즌에 서울에 그렇게 리드하고 있는 한 골 차로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켜내는 모습, 그런 모습처럼 단단했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광주 사이드를 보고 있는데 일단 서울이 연승이 길다라는 점과 광주의 수비가 아쉬운 모습들이 있지만 서울이 공간을 너무 많이 내주고 세트피스에서의 불안한 모습은
일단 강원도 펠리페를 막아냈는데 조금 버거워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울의 수비도 펠리페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자체는 서울이 주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광주의 역습 한 방이나 세트피스 한 방에 무너질 가능성도 있어서 광주 사이드로 보고는 있지만, 현재 이런 서울의 밸런스나 광주의 중앙 공간, 그리고 측면 이런 공간들은 한승규가 중앙 공간에서의 중거리 또는 김진야나 조영욱, 정한빈 등 이런 선수들의 측면에서의 플레이 등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최근에 서울 선수들의 폼이 좋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일단은 승무패로 초안을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력은 서울이 조금 더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펠리페를 막아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부러질 흐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광주의 사이드로 보고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9위 부산 대 4위 포항의 경기고요. 부산은 성남과 1대1로 비겼고요. 포항은 울산에게 2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항 쪽에 67.3%고요. 부산은 2무 3패로 연패를 끊어냈지만 홈에서 좋지 못한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1승 2무 2패로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최근에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지난 경기 김승준 선수가 결장을 했고 박종호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부산은 역습이나 크로스, 중거리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이긴 하지만 지난 경기 중거리 외에는 역습과 크로스는 그다지 날카로운 모습이 아니었고 성남 상대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부산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항은 그래도 팔로세비치의 위협적인 중거리가 뭐 두세 차례 정도 있었고 일류첸코도 가끔 위협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에 포항은 확실히 약팀에게 강하지만 강팀에게는 많이 밀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산과 포항을 봤을 때 두 팀 다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측면 수비수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부산은 박준광 선수 쪽이 있고요. 포항은 권한규 선수가 일단 뭐 출전 여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부상 여부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김상훈 선수도 그렇고 이런 측면 수비수들에 대한 불안함이 두 팀 다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포항의 역습 스피드가 이 5타인데 부산의 역습 스피드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영준이 있는 이 포항과의 중원 싸움에서 부산이 밀릴 것으로 보이고 일류첸코와 팔라시오스의 존재 등 이런 용병들에 있어서 포항이 훨씬 더 우세한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포항이 본인들보다 약한 팀들을 잘 잡아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이변을 보지 않고 부산의 단통패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8위 강원 대 5위 대구의 경기고요. 강원은 광주와 2대2로 무승부를 했고요. 대구는 인천에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투표율은 대구 쪽에 50.4%고요. 강원은 3무 2패로 최근에 승리가 없고 대구는 2승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9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강원은 그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나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강원은 한국영과 신세계가 복귀하면서 오랜만에 병습을다운 모습이었긴 하지만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는 지난 시즌이나 아니면 이번 시즌 초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약해진 모습들이 있습니다. 김지영과 김승대가 선발로 나왔고 고무열이 교체로 출전을 했습니다. 여전히 결정력은 조금 아쉽지만 압박이나 중거리 조지한 선수가 좋았고요. 이범수 키퍼는 약간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대구는 세징야와 에드가가 모두 출전을 했고 역습과 크로스, 측면 플레이, 세트피스 등 경기력 자체는 사실 인천 상대로 당연히 좋아야죠.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경기력 자체는 좋았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좋았는데 경기도 주도했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 운이 없었던 건지 결정력이 좀 너무 떨어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세징야도 일단은 100%의 몸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이 보였고요. 일단 아쉽게 빗나가는 장면들이 많았고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대구가 공간과 세트피스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 있지만 강원이 세트피스가 좋은 팀이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강원이 이런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 그리고 공간을 많이 내주는 모습 등은 공간을 잘 활용하는 대구고 대구도 분명히 강원이 이런 압박에 좀 고전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강한 압박을 통해서 이렇게 경기를 준비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구가 지금 무승부가 없는
없는 남자의 팀의 모습이 9경기째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좀 있긴 한데, 무승부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일단은 가와사키처럼, 가와사키를 이제 부러질 때까지 가와사키 승을 보는 것처럼 대구 경기는 일단은 무승부가 나올 때까지 무승부를 안 가져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강원의 단통 패배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2위 전북 대 3위 상주의 경기고요. 전북은 수원에게 3대1로 승리를 했고요. 상주는 서울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투표율 같은 경우엔 전북 쪽에 80.3%고요. 전북은 일단 4승 1무로 4연승을 하고 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 2승 1무 2패를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의 전적이 홈보다는 확실히 2승 4무 1패로 굉장히 좀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2승밖에 없는 원정에서의 그런 상주고요. 전북은 홈에서 한 경기 비긴 거 외에는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김보경 선수가 연속골을 넣고 있고요. 3경기째 골을 넣고 있습니다. 손준호 선수나 한규원, 그리고 바로 구스타보, 이런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용병들까지 잘 하면서 전력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상주는 지난 경기 패배했을 때 이런 경기력뿐만이 아니라 최근 경기력 자체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진 모습들이 있고, 8월 들어서 특히나 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8월이 되면서 이런 8월에 이제 전역하는 선수들도 있고, 또 이 체력적으로도 좀 지쳐 있는 건지, 조금 경기력 자체가 일단 상대 팀들에서도 이 상주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오는 것인지, 조금 경기력 자체가 최근에는 조금 불안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일단 강상우, 김보섭은 그래도 좋은 모습이 있고, 문선비도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세트피스나 중거리 이런 부분들 좋았지만, 오세훈 선수가 개인적으로 강원과의 경기에서 한국영 선수를 부상을 시켰죠. 근데 그 이후에 적극적이었던 그런 모습에서 약간은 소극적으로 조금 변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일단 심상민 선수가 이제 좌측으로 선발로 나왔고요. 김보섭 선수가 이거는 페널티킥 유도 장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 장면 자체는 페널티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긴 한데, 그 상황에서 분명히 걸리긴 걸렸어요. 걸리긴 걸렸는데, 걸렸을 때 넘어졌으면 페널티킥을 불렀을 것 같은데, 걸렸을 때 넘어진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넘어져서 좀 약간 헐리우드 액션처럼 그렇게 돼서 이제 페널티킥이 나오지 않아서, 좀 만약에 그게 득점으로 이어졌다면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일단 전북이 경기를 조금 주도를 하는 편이다 보니까 역습을 당할 때 위험한 장면들이 많은데, 상주가 문선민을 활용해서 역습 한 방을 노려보는 것도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현재 전북의 홈에서의 모습, 그리고 상주의 원정에서의 모습, 최근 김보경을 비롯한 뭐 손준호, 한규원, 그리고 외국인 용병들까지 다 잘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전북이 상주에게 패배를 했지만 그 당시 전북은 꾸역승을 하던 전북이었고, 현재의 전북과는 전력이나 이런 경기력이나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의 측면에 대한 이런 수비에 대한 불안함도 있고, 공간에 대한 불안함도 있죠. 그리고 세트피스 수비 때 좀 불안한 모습들은 지금의 전북의 모습이라면 충분히 득점을 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북의 단통승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7위 성남 대 1위 울산의 경기고요. 성남은 부산과 1대1로 비겼고요. 울산은 포항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투표율은 울산 쪽에 76.5%고요. 성남은 2승 2무 1패로 홈에서 단 1승도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일단 홈에서의 승리가 없는 성남의 모습이고, 원정에서의 전적이 더 좋습니다. 홈에서의 전적이 좋지 못해요. 울산은 4승 1무로 원정에서 6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한 경기 비긴 거 외에는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은 나상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동현이 선발로 나오면서 일단은 김현성을 미드필더 선수랑 교체를 시키면서, 저는 양동현 선수랑 교체를 할 줄 알았는데 조금은 공격적인 모습, 조금은 부산을 잡겠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유인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좌측에서 윙으로 나오면서 좀 나상호 선수와 이런 호흡도 좋았고, 나상호 선수가 프리롤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유인수도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침투나 중거리 압박, 그리고 측면에서의 이런 플레이, 지난 경기 세트피스도 좋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결정력은 살짝 아쉬웠고요.
울산은 비온 존슨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요. 홍철도 선발로 나와서 일단은 공격적으로는 홍철 선수는 항상 뭐 수비적으로는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공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선수죠. 크로스의 질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날카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홍철의 크로스 그리고 존슨의 헤더 이런 부분들이 좋았고요. 성남은 항상 제공권에 있어서 크로스 공격과 세트피스에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울산의 주니오 또는 존슨 세트피스에서 이런 수비수의 정승현과 불투스라면 성남 상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아도 제공권으로 이런 승리를 가져갈 것 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울산의 중앙 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크로스 공격 이런 수비적으로 불안한 부분이 있고 압박에 조금 고전하는 모습들 이게 제 생각에서는 일단 최근에 성남의 압박이 전북전 때 이후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 뭐 성남이 압박뿐만이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제공권에 대한 불안함이 있긴 하지만 지난 경기 세트피스에서 이런 그런 불안함 때문에 극장 동점골을 내주긴 했지만 예전보다는 제공권의 불안함도 조금은 덜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비의 모습은 지난 시즌만큼의 끈끈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전 이후에 좀 언더의 왕이라고 불리죠. 한 경기 빼고는 다 언더가 나왔었던 그런 성남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단 뭐 득점 자체가 성남과 붙으면 많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에 울산이 득점을 한다면 울산이 대량 득점을 하면서 성남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지만 전반에 득점을 해내지 못한다면 성남의 압박에 울산이 개인적으로는 고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성남의 지금 압박이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변을 보고 이 경기를 무패 투픽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산을 단통으로 갈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픽으로 갈지에 대해서 최종픽까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대 전적도 울산이 우세하긴 한데 이번 시즌 1대0으로 울산이 이겼긴 한데 그 경기 주니오의 아마 극장골이었던 것 같아요. 경기가 굉장히 좀 울산이 고전을 하다가 주니오의 그런 세트피스에서 한 방으로 득점을 했었던 경기였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K리그 6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J리그 8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